안녕하세요. 악성줄기세포암인 삼중음성 유방암 3기 5년차 살아보니 좋은 날입니다. 이 영상 내용은 제 개인의 치료와 치유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그 힘들었던 항암을 마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방사선을 해야 하는데 컨디션과 면역력은 바닥이어서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찌됐건 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한 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환자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병원 의사의 말의 신뢰도가 아주 높은 반면 치료 효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표준 치료가 끝나고 재발 전이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살다가 다음 검사에서 봅시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3에서 6개월 검사에서 또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그런다면서 억울해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에 발견이 된 암들은 이미 그 전에 몸에 있었던 암들인데 크기가 작아서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항암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리고 제가 느끼고 드는 생각은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원인과 결과가 있을지언데 우리는 지금 결과에서 나온 증상인 병든 곳을 도려내고 떼내서 봉합만 했을 뿐이고 그 주변에 항암약을 뿌리고 떼내고 도려낸 자리는 태웠을 뿐인데 치료가 다 끝났다고 예전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 항암에서 죽지 않은 암들이 커져서 3개월, 6개월 후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과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재발 전이가 안 된다는 것은 로또다라는 생각까지도 나름 드는 거예요. 표준 치료는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고 대증요법인 눈에 보이는 증상만 없앴을 뿐 뿌리 깊이 있는 원인은 그대로여서 언제 재발 전이가 돼도 이상할 게 없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저도 방사선을 아직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서 예약되어 있는 채로 두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본 병원에서는 항암까지만 하고 방사선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갈 건지를 물어서 그것도 좀 당혹스러웠어요. 여기서 항암을 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방사선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불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방사선이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니까 가기 쉬운 병원을 찾아서 그곳으로 소개서를 받아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받은 내용은 33회를 주 5회로 나누어서 하루에 10분 정도를 공휴일, 토, 일요일은 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일단은 방사선을 예약했어요. 그러고도 전 고민에 빠졌어요. 방사선에 대한 불신감에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만난 사모님인 그 분이 같이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분이 충청도 쪽에 와서 좀 생활해 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아이리스 약수가 나오는 근처인데 거기로 가서 며칠을 지내봤어요. 근데 양양에 갔을 때하고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때가 산에 고사리가 한참 올라오고 취나물과 산나물이 많이 나올 때였어요. 고사리도 꺾어보고 나물도 채취를 해봤는데 영 아닌 거예요. 왠지 불편하고 불안한 게 빨리 오고만 싶은 게 정이 안 가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살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음의 결정을 했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방사선은 하고 싶지도 않고 딸도 정말 방사선을 안 하면 안 되느냐고
엄마의 선택에 맡기는데 안 맞았으면 좋겠다면서도 강하게는 말을 못하는 게 선택은 엄마가 하고 책임도 엄마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저를 안타까워했어요. 그 사이 날짜가 돼서 방사선을 일주일 연기를 했어요. 방사능 후유증이 이 다음에 더 큰 다른 암이라는 후유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말해도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단지 후유증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그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에 망설여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정말 어찌하는 게 현명한 건지 당사자 입장에서 뚜렷한 확신도 없는 상황에 방사선 포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살고 난 후에 후유증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상황에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수술할 때 전절제와 부분절제를 고민했던 상황이 또다시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동생이 전화가 걸려와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언니 일단 해보자. 설마 병원에서 그렇게 나쁜 걸 시키겠느냐며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해서 할 거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살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지금 목숨이 불투명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일단 그렇게 말하니까 설득이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사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어마무시한 방사선의 후유증은 전혀 모른 채 암이 거기서 자랐으니 태워서 그 자리를 없애면 될 거라는 생각만 했죠. 사실은 정확한 건 해야 된다니까 한 거지요. 뭘 모르니까. 매일 10분 정도의 방사선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하고 오빠 친구가 시간이 있는 분이 있어서 도움을 부탁해 같이 점심을 먹고는 다녔어요. 외곽에 채소 정도는 길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땅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많이 보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고 있었던 주말 농장도 틈틈이 돌보면서 집을 보러 다니다가 우연히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와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그날로 계약을 했어요.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를 시세대로 부동산에 내놓았죠.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오는 바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내리고 계약서 쓸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그러고 나서 1시간도 안 되니까 연락이 와서 바로 계약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양양에 가서 맘먹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겠노라는 꿈을 향해서 한 발짝 뒤져진 거예요. 3개월 후로 입주 날짜를 잡았는데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는 바람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사이 방사선을 회차가 더해지니 그 부위가 까맣게 색도 변하고 점점 단단해지는데 벽돌 하나 얹어놓은 느낌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돌처럼 굳어버린 가슴을 다 그런 줄로만 알았고 조금 지나면 부드러워지는 줄로만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정말 그럴 줄로만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생각엔 마사지로 풀어줘야 되지 않냐고 물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해서 그대로 두고는 연고도 발라보고 그런 정도로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했었어요. 그렇게 방사선을 하면서 제발 전이가 안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집을 이사해서 환경을 바꾸고 텃밭을 일구어서 야채는 길러서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길러 먹으면서 뒷산을 다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보면서 치료와 치유를 병행하기로 가닥을 잡았지요. 거의 2달 정도 걸려서 방사선이 끝났던 것 같아요. 방사선이 끝나고서는 방사선과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그쪽 종양내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는 수술했던 본병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만을 시행을 했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표준 치료가 끝나고 제가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날이어서 행복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